이번 시간은 가지가지 사연으로 이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은 심리 상담가 권경희 씨의 생활 속의 불교 상담에서 가져왔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온 부부들 가운데는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져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외도, 가정 폭력,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등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뭔가 조금만 달라지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부도 꽤 있다. 그런 부부를 만나면 온 정성을 기울여 상담을 한다. 이들이 들고 온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부부는 자기들은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해 보니 그 말이 꼭 들어 맞았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서로 상대방의 말은 안 듣고 어찌나 자기 말만 떠들어대던지 상담자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였다. 한 사람이 말을 꺼내자마자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자기 주장을 폈고,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입을 들어막으며 자기 말을 해댔다. 부부의 흥분이 가라앉을 쯤 간신히 상담자에게도 한마디 말할 기회가 생겼다. 두 분이 대화가 안 통하시는 게 맞긴 맞군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 대화가 통할 리가 있나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대화가 통하지요. 그러면 제가 대화가 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부부가 알려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해보았다. 지금 법원에서 나가는 대로 약국에 들러서 마스크를 하나 사보세요. 그리고 두 분이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일절 대꾸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 사람이 할 말 다 했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본 후 그래도 대화가 안 통해서 이혼을 해야겠으면 그때 다시 찾아오십시오. 두 사람은 멋쩍게 웃으면서 상담실을 나갔다. 협의 이혼을 보류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이나 교에서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명상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명상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잡념 없이 상대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니까 그 자체가 명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상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대부분은 내 말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주장이 다 맞는 것 같고 상대편은 틀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멀어지는 것이죠. 일단 상대편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에 들어가면 절대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것이 명상도 되고 수행도 되고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
남편은 직선적으로 할 말 다 하는 반면 부인은 별로 말이 없는 편이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남편이 거의 다 말을 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뒤통수 치듯 그때 이렇게 하고 싶었다며 들이댈 때는 이제 그만 살자는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말없이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심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상처가 깊어져 마음이 멀어졌다고 했다. 특히 화가 나면 부인과 처가에 대해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상담하는 중에도 남편은 무심결에 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다. 마침 남편이 불자였다. 덕분에 불경에 나온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다. 부인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들으셨지요? 불경에 나오기를 장난도 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남편은 머리를 뭔가로 맞은 듯한 표정이 되었다. 남편은 잠시 후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보류하기로 하고 상담실 문을 나갔다. 즉 남편은 장난 삼아 했던 말들이 부인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늘 재미삼아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를 웃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당사자는 말을 하진 않아도 상처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낙서도 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낙서, 심심풀이로 하는 낙서. 왜냐하면 이 글자라는 것은 형상을 빌어서 기운을 끌어들이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형상은 뜻을 불러오고 뜻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하여 낙서 또한 다른 영역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선지식은 말합니다. 그 글자의 기운에 상응하는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칫 귀신과 상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낙서에 따라서 아주 혼탁한 낙서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귀신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 한자를 쓸 때도 바르게 정성스럽게 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농담도 당연히 업이 되는 것이죠. 그 농담도 기운을 거기서 나오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업을 그런 기운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또 다른 기운을 좋지 않은 기운을 끌어들여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농담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처럼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농담하는 건 잘 못 받아줍니다. 오로지 마음속에 자기만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일단은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공덕도 되고 그 자체가 내게는 공부도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든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무슨 말을 막 할 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짓는 공덕이 남의 말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으로 삼아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